왜 열심히 벌고 있는데도 돈이 모이질 않는 걸까요? 경제 이슈를 알면 우리 집 돈의 흐름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답을 내줬으면 싶은 문제들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경제 전문가들의 속 시원한 해결책 들어보시죠. 가정경제 속풀이 시간,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경제 사이다. 자, 오늘은 돈 문제로 답답한 동키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주는 스윗한 활명수도 아니고 뜨끈하게 달래주시는 온수 반달곰도 아니고, 자, 인사 나눠보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도 부자로 만들어주는 새는 돈 막아주는 본드걸이 돌아왔습니다. 최지혜입니다. 오! 네, 새는 돈 막아주는 제임스 본드 김종우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이제 최근 들어 기사에서 자주 보게 되는 이제 치매랑 간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네, 그렇구나. 얼마 전 한 신문에 올해 치매가 100만 명이 넘는다. 또 2050년엔 80대 부부 중 한 명은 치매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어요. 이제 100세 시대죠. 네, 초고령화가 시작되면서 오랜 기간 건강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모두의 바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국가 초고령화와 마치 한 세트처럼 여겨지는 질환이 바로 치매인데요. 수명이 길어지고 또 오래 사시는 만큼 치매라는 노인성 질환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막막해요. 나이 드는 거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치매라는 노인성 질환도 피할 수 없다. 방금 얘기해 주신 거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 치매다. 이게 네. 진짜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음. 네. 실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요.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946만 명 중 98만 명이 치매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층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인 거죠. 그래서 연령대별로 발병률은 다르지만 실제로 85세 이상인 경우에는 38%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 1명도 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올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거 아니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훨씬 더 심각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 통계가 2021년 기준 2,100만 원이 넘었는데요. 이 정도면 연간 가구 평균 소득의 50%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도 수입이 없는 경우 그렇다는 거고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보호자만 있는 경우라면 소득 없이 지출만 1년에 2천만 원을 넘게 써야 되는 상황인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치매 관리 비용으로만 연간 2,100만 원이 넘는다. 네. 그럼 한 달로 따졌을 때 12로 나누면 17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진짜 부담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험회사에서는 앞다퉈서 치매 관련된 보험들을 출시하고 있고 또 출시하는 상품마다 판매량이 정말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 간병, 치매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신상품을 출시하고 출산, 실직이나 암, 심근경색, 뇌출혈과 같은 이제 중대 질환에 해당될 경우에 1년간 납입을 유예하는 특약을 치매나 간병보험에 도입했는데요. 이 납입유예 특약은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많이들 관심을 가져 하시니까 이런 흐름이나 트렌드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주위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아유, 무슨 치매보험이야. 네. 무슨 보험을 들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치매보험이 있어야지 뭔가 좀 마음이 놓여. 맞아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꼭 준비를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 요즘 그냥 주변에 요양병원에 계신 어른들을 제 부양하는 가족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치매나 간병보험은 내 부모의 치매 케어나 아니면 장기간 간병을 해보셨던 중장년층에서 정말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시고,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는 또 젊은 층에서도 최근에는 정말 많이 알아보고 계세요. 네. 하지만 치매나 간병보험은 워낙 다양한 보장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상품명도 또 다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보장을 받는지 어떤 상품인지 헷갈리실 수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해요. 네, 네. 특히 부모님이 이미 입원을 하셨거나 요양병원을 가셔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이제 보험 가입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도 진짜 많은데요.
이미 입원하시거나 진료를 받으시면 일반 보장성 보험이랑 같이 치매보험이나 간병비 보험도 가입이 안 되니까 그렇죠. 반드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 그리고 이미 진단을 받으셨다. 그럼 네.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선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미 입원을 하신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고, 자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할 때 치매보험, 간병보험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보장을 일단 받을 수 있게 가입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됩니까? 네, 치매보험의 경우에는 일단 진단금만 있는 건지 음. 아니면 생활비나 뭐 시설 입소 비용 또는 뭐 재가 간병 비용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제 보통 나 치매보험 저렴하게 가입했어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치매가 얼마나 뭐 경증이냐 이런 척도에 따라서 500만 원 아니면 뭐 1,000만 원 정도 진단금으로 1회 지급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매 환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얼마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네. 하지만 치매는 또 완치가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길게는 뭐 10년, 15년 이상도 네, 간병이 필요해요. 그런데 진단금으로 한 번만 1,000만 원 지급된다면 뭐 치매 환자분들은 물론 간병하는 가족들이 이런 부담이 너무 터무니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최지혜 전문가가 말한 것처럼 생활비 또는 시설 입소나 재가 급여에 따른 보험금이 매달 또 사망 시까지 혹은 장기간 보장이 가능한 보험을 가입하셔야 잘 가입하신 겁니다. 기사를 통해서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매 관리 비용으로 한 달에 170만 원 이상 들어간다. 이런 얘기 정리를 해드렸는데, 한 번 나오는 진단금으로 뭐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는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1,000만 원, 500만 원을 받는다 치더라도 이게 그냥 치매 진단 받았어요. 주세요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또 네. 어떤 등급을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뭐 경증에서는 또 주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도 맞아요.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매달 보험금을 어느 정도 지급해 준다. 이런 보험을 나도 가입을 하고 싶은데 이게 또 비쌀까 봐 걱정이 좀 돼서. 그죠. 그게 걱정이죠. 물론 진단금만 나오는 보험에 비해서는 너무 비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진단금만 나오는 보험들이 저렴한 거는 2, 3만 원, 정말 저렴한 거. 그리고 조금 중간 정도 되는 보험이 4,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진단금 받는 보험들이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 1,000만 원이 넘어요. 납부 금액이. 20년 다 납입을 네, 하면.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60대 전에 가입하시니까 그럼 당연히 다 완납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납입한 돈을 받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가입하는 데 의미가 없겠죠. 네. 하지만 매달 나오는 보험들의 경우에는 무해지 환급형과 일반형이 있어요. 일반형은 이제 해지 환급금이 좀 있는 거. 네. 그래서 무해지 환급형은 보험료가 조금 저렴한 대신 중도에 해지하셔도 환급금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반면에 일반형, 그러니까 해지 환급금 지급형의 경우에는 최대 납입이 완료된 후에 8, 90%, 100%도 넘는 해지 환급금을 갖고 있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일반형 상품인 해지 환급금 지급형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 무해지 환급형, 저해지 환급형도 내 상황에 따라, 내 나이에 따라 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구나. 네. 보통은 해지 환급금이 없는, 그러니까 매달 내는 보험료가 저렴한 거를 골라라라고들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해지를 하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일반형, 그러니까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것도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그러면 일반형 해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형태의 보험은 보험료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해지 환급금 지급형의 치매 보험은 네. 연령이나 성별, 병력, 유무에 따라 다른데 네. 보통 한 8만 원 전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이죠. 20년 후 해지 환급금이 한 80에서 90% 정도 되니까 만약 그 시점에 건강하시다고 하면 부분 해지나 감액으로 납부하신 비용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버리는 비용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환급률이 생각보다 꽤 높아요. 네. 반 정도가 아니라 한 8, 90% 정도를 돌려준다고 하니까 사실 나이 들어서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으셔도
설마 내가 치매 걸릴까? 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내가 내는 이 보험료가 너무 아까운데 라는 생각들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방금 설명해 주신 해지환급금 지급형 이런 걸로 가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하실 때 좀 부담이 돼도 매달 비용이 나오는 치매보험을 해지 환급금 지급형으로 선택하고 가입해야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전문가분들이 상담하신 그런 소비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가입을 해서 도움받으신 사례가 있어요? 네. 저는 다행히도 한 번 있습니다. 네, 다행인 거죠. 한 번이라는 건. 그렇죠. 여러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죠. 한 5년 전쯤에 치매보험을 가입하셨던 분이 계셨고요. 가입하셨을 때 나이가 64세 정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자녀분들에게 짐되는 게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왜냐하면 그렇게 가입을 하시죠. 그쵸. 본인이 이게 우리 부모님을 간병을 하였기 때문에 그게 너무 미안한 거야, 내 자식한테는. 그런 마음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매보험 가입하겠다 해서 이제 진행을 도와드렸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나이가 사실 60대 중반이면 치매보험 가입하기에는 적지는 않은 나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험료가 비싸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그 가족력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일반형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연세도 있고 보험료 부담도 있고 또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해지 환급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보험료가 7만 원이 안 됐어요. 6만 원대 정도 됐었고요. 그래도 꽤 저렴하게 네네, 추천해드렸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입을 하셨는데 한 이제 4년 작년이니까 4년 정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나 봐요.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네. 그러니까 가입하고 4년이 흐른 뒤에. 네, 맞습니다. 네. 야, 이건 너무 속상한 일이긴 하네요. 네. 저도 많이 당황했어요. 네, 그래서 자녀분들이나 남편분들한테 먼저 연락한 게 아니라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또 초기니까 약 잘 먹으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무슨 말씀을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경증 치매 진단금으로 진단금 500만 원 지급받도록 도움은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들도 좀 알려드리고 또 당분간 병원 가실 때 자녀분들한테 말씀 안 하신다길래 그럼 저한테라도 연락을 좀 주셔라. 그러면 좀 같이 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솔직히 내색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속상한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시면 이렇게 괜찮은데 좀 너무 덤덤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치매는 진짜 자녀분들한테 좀 주변 분들한테 알리셔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치매를 주변 분들한테 숨기셨다가 너무 이제 속상하기도 하시고 자녀들한테 걱정을 끼칠까봐 숨기시는 경우가 간혹 많아요.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증상이 발현이 됐을 때 집을 잃어버리시거나 뭐 이러신 맞아요. 경우도 있어서 경증이지만 증세가 좀 악화될 때가 간혹 가다가 있으니까 그쵸. 주변 분들한테 알리시는 게 좋을 텐데 하여튼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네. 뭐 한편으로는 일단 최재 전문가랑 5년 전에 만나셔서 이런 보험을 들어두셔서 경제적으로는 조금 도움을 받으셔서 치매 진단금 받으실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전문가들은 보험에 대한 처리만 해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딸처럼 옆에 있어 주신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세요. 맞아요. 너무 마음이 놓이기도 든든하게 하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네요. 마음이 놓여요. 네. 이분도 놓이실 것 같고. 이분의 경우 초기에 발견돼서 약을 잘 복용하시면 진행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하시고요. 혹시라도 치매 진행이 더 된다고 해도 매월 100만 원씩 사망하실 때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시설급여나 재가급여에 따른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 외에도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인한 치매도 모두 지급이 되니까 뇌혈관 쪽으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도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뇌졸중이나 소위 예전 말로 이제 중풍이라고 하죠. 그런 질환에 진단받으시면 치매가 같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맞아요. 인지장애를 이제 진단을 받으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치매 안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요. 알코올성 또는 약, 정신분열 이런 의존성 말고는 지급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런 지급금은 시설 입소나 재가급여에 따른 진단금이 아니라 그냥 치매 진단금이라서 달라요. 네, 상관없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치매 보험의 종류가 참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걸 가입해야 경증부터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시설 입소나 뭐 재가 급여나 뭐 이런 것들도 상관없이 뭔가 비용 걱정 안 해도 되게 매달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지장애에도, 뇌와 관련된 인지장애에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안 되는 보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 되는 것들로 가장 보장 넓은 걸로 탄탄하게 꼭 챙기셔야 됩니다. 치매보험은 안 좋은 보험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항상 치매보험은 조심해서 가입을 하셔야 돼요라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앞서 3부에서는 저희가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두 분 전문가님을 만나서 고민을 해결해 보신 청취자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고민이 있었고 또 두 분을 만나 어떻게 고민이 해결됐는지 그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방송에 맞게 사연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전 펜션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 이후 사업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 덤프트럭 운전을 하고 있는 50대 후반 남자입니다. 아무래도 차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OBS 라디오도 자주 즐겨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정보 듣는다 생각하고 흘려듣다 얼마 전 보험료가 출금되는 것을 보고 조금 부담이 된다 생각이 되어서 저도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처형이 보험 설계사여서 보험 리모델링을 받았는데 알아서 잘 해주었거니라고 생각을 해두었다가 생각해보니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보장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가입하고 있었는데 중복된 건 없는지 혹은 필요한 건 제대로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 보험료만 월 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거 많이 나가는 거 맞지요? 네, 혼자서 50만 원을 납부하신다. 많이 나가는 거 맞지요. 요즘 사연 올려주시는 내용들 보면 지인에게 가입하시는 경우 많은데 이분도 이제 처형이 보험 설계사셔서 작년에 이렇게 다 가입을 하시게 됐다고 하는데, 물론 제대로 꼼꼼하게 잘 가입을 해주신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꽤 많죠. 사연자분은 어떤 경우셨을까요? 네, 이제 지인분에게 가입한 분들이 좀 가장 문제가 이제 알아서 잘 해줬겠지. 그게 문제죠. 어련히 음. 맡겨야지 뭐 이렇게 추천받은 설계를 타사랑 비교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무래도 비교하면 우리가 또 인간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우 알아서 해줄게. 뭘 또 그렇게 그러니까. 물어보냐. 뭘 비교를 하니? 내가 어련히 해줬을까.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장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타사 대비 보험료가 조금 많이 나간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부분의 진단비만 또 너무 몰두해 있다거나 아니면 그에 비해서 다른 보장은 좀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연자분 또한 가성비가 좋지는 않고 좀 과하다 싶은 보험료에 보장이 중간중간 빠져 있는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인이 보험 설계사다 했을 때 네. 그 지인에게만 모든 보험을 다 가입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 몇 개 드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모든 보험이 다 그 회사가 좋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잘못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은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험들만 꾸려서 아마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다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보험회사를 다 비교해봐야 되는 건데 그 회사에서 제일 좋은 것들만 꾸려봐도 그 회사가 못 가지고 있는 좋은 상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상품들 중에서 나한테 안 맞는 것도 있는데 나한테 안 맞는 거를 지인은 생각한다고 꾸려서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달에 한 3만 원 더 나간다고 해봐요. 20년이면 얼마예요? 그렇죠. 이거를 그렇죠. 지인 탓만 할 수는 없는 거죠. 맞아요. 내가 알아봤어야 되는 맞아요. 건데. 그러니까 알아서 해줬겠거니가 아니라 내가 이 회사는 어떤 게 장점인지를 내가 알아보고 그러면 그래 좋아. 지혜야 거기는 안보험이랑 그거 종신만 해줘. 맞아요. 이렇게 했어야죠. 내가 알아서 해줬겠거니가 아니라 내가 알아봤어야죠. 자, 그래서 어쨌든 말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전문가님들이 어떻게 도와줬냐 이게 관건이죠. 어떻게 그죠? 도와주셨습니까? 네, 이 사연자분은 보험료를 45만 원 좀 넘게 내고 계셨는데 보장 내용을 좀 보자마자 저희가 좀 놀랐어요. 주디 왜요? 혹시 어떤 부분일 것 같으세요?
뭐 모르겠지만 45만 원을 내고 있었으면 종신이 문제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맞나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전문가가 다 되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 맞아요? 경우가 많죠. 어.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아이. 네, 바로 보험의 기본. 응. 네,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실손. 실손이 없었어요. 어? 아니 띠로리. 네. 45만 원을 넘게 내고 계셨는데 실손 보험이 없었다고요? 네,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사연을 쭉 보면 실손만 가지고 계신 분은 있었는데 실손이 없는 분은 없었거든요. 네. 놀랄만 하네. 그렇죠? 근데 심지어 사연자분은 본인이 실비가 없다는 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어떻게? 저희도 이제 뭔가 사정이 있겠거니 아니면 병력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냥 알아서 해준다고 해서 신경 안 쓰셨고 병원에 갈 일이 없다 보니까 실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건강하시긴 한가 보다. 병원에 갈 일조차 없었다라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긴 한데 진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이렇게 실비만 없는 분들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주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게 가입이 안 돼서 없는 게 아니라 없는지 자체를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입 심사가 좀 까다로운데 정말 다행히도 사연자님은 약 복용도 없고 뭐 병원 가신 적도 없고 수술 입원은 당연히 없고 그래서 가입이 거절당할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셔서 바로 실비부터 저희 진짜 빠르게 진행해드렸어요. 네. 전문가님들이 맨날 그러시잖아요. 실비는 새로 가입하는 거 어려우니까 함부로 해지하지도 마시고 가입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너무 다행이네요. 네. 이분은. 네. 네. 우선 급하게 실비 가입을 진행하고 나머지 보험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네. 보험은 총 2건으로 암 진단금 5천만 원 지급 보장에 적립금이 4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종합보험 30만 원 한 건과 비슷한 보장으로 설계된 종합보험 15만 원 한 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사연자분처럼 건강한 데다가 특이점이 없는 분들은 범위가 좀 넓어야 혹시 모를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암보장만 중복으로 8천만 원 이상만 가입돼 있었고요. 수술비나 혈관 질환 진단비는 1,000만 원밖에 돼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특별히 아픈 데 없이 건강한 분들은 암보험 꼭 필요한가? 뭐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보험이라는 게 없으면 걱정이 되고 또 혹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일에 뭐 미리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암보험은 좀 많이 들어놓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암 진단비만 딱 봐도 치우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질병은 생각보다 뭐 혈관 질환 이런 거 보장이 너무 부족했고요. 그러네요. 납입보험료에 비해. 근데 좀 이상해서 보험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납입 기간이 무려 30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9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60대니까 이제 거의 60대니까 한마디로 평생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신다고 봐야 되는 거죠. 7, 80대가 네. 되셔서도 50만 원씩 매달 납부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인데. 그렇죠. 그죠? 그때도 소득이 있으리란 법도 없고요. 네, 그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납입 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월보험료가 조금 줄어서 부담은 덜 하시겠지만 결국 총 납입 보험료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과연 납입 기간 내내 모두 납부할 수 있을지 특히나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은 납입을 다 하시게 되면 진짜 너무 부담이 되죠. 충분히 그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20, 30대 젊은 분들은 기간을 좀 길게 해도 부담이 덜할 수 있지만 그쵸.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매달 내는 보험료 좀 줄이겠다고 납입을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요거는 나중에 가서 진짜 필요할 때 보험을 없애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감한 솔루션을 드렸는데요. 30년 동안 납입해야 했던 2건의 보험은 정리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고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좋은 보장을 유지하도록 지켜드리고 싶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보장만 크던 보장을 혈관질환과 수술비 보장으로 강화해서 네. 총 보장을 암보장 5천만 원에 그리고 부위별 중복 지급으로 보장 변경해드렸고요. 네. 혈관질환은 진단금 2천만 원씩 그리고 세부 선행질환도 모두 지급받으시도록 해드렸습니다. 네, 또 종수술비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 종수술비라는 이제 모든 수술비가 나오는 수술비도 그 전에는 500만 원까지밖에 없으셨는데 최대 1,000만 원까지 회당 수술 회당 지급받으시도록 준비해드렸고요.
이렇게 준비하셨는데도 보험료가 30만 원으로 딱 20년만 납부하도록 10년을 줄여버렸어요. 그렇게 변경해드렸습니다. 뭔가 보장이 커졌습니다. 암 보장만 조금 줄이고 나머지는 다 넓혔는데도 보험료가 30만 원으로 줄었고 총 기간도 납입을 해야 되는 기간도 확 줄었고요. 네네. 사연자분이 굉장히 좋아하셨겠어요. 네, 사실 사연자분께서는 걱정하셨던 부분이 해소가 됐다. 그러니까 보험료 부분이라든지 납입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해소가 돼서 너무 만족해하셨고 납부에 대한 부담이 정말 많이 줄었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런 부분이 바로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연을 듣다 보면 아는 분에게 가입했을 때 장점도 많지만 반대로 오히려 지인이라서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게 비교를 해볼 수도 없고 혼자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나도 지인에게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었더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인에게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나 어차피 못 건드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지인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지인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 몇 천만 원을 손해를 보셔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못 건드리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내가 정말 아플 때 어떻게 보장받는지라도 제대로 내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 중요합니다. 그거라도 지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치매보험은 각양각색. 보장 내용 잘 살펴보자. 네, 둘째. 지인에게 가입한 내 보험 보장 내용 바로 알고 점검하자. 네, 두 가지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사이다 시간으로 오신 금요일의 전문가 두 분, 최지혜 전문가와 김종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